네이버 쇼핑 미니빔 프로젝터 베스트 5. 안녕하세요. 프로젝터 매니아 직원 김대리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미니빔 프로젝터 네이버 쇼핑 순위에 등록된 제품 중 베스트 5를 선정하여 스펙을 한눈에 알아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쇼핑 미니빔 프로젝터 베스트 5 스펙 비교 분석하러 한번 가볼까요? 비교 분석할 제품으로는 RNK72, 히트빔, 지오빔, 저스빔, PJM 미니7 총 5제품입니다. 가격은 네이버 최저가 기준이며 실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로는 방식, 밝기, 해상도, 명암비, 광원 수명, 두사거리, 키스톤, 내장 배터리, 안드로이드 OS, 무선 연결, 내장 스피커, 소음 데시벨, 입출력 단자, 크기와 무게를 끝으로 마지막에는 각 제품의 스펙을 간단 정리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도 협찬 NO. 악의적인 과장 또는 왜곡 없이 제품 정보를 전달하며 실제 스펙과 실사용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식 해당 2개 제품은 DLP 방식이며 나머지 3개 제품은 LCD 방식입니다. 빔 프로젝터 방식은 크게 LCD, DLP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LCD 방식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액정에 투과시켜 상을 얻는 형태입니다. 3LCD의 경우 색감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있고 주로 강의, 업무용, 고급형 홈시어터에서 사용합니다. 1LCD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가성비를 낼 수 있습니다. 주로 미니빔 프로젝터로 홈시어터에서 사용합니다. LCD 방식은 유입된 먼지로 인한 버닝 현상으로 LCD와 각종 필름들이 고온을 이기지 못해 타거나 탈색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즉, 먼지와의 싸움이 관건입니다. 먼지나 담배 연기 등을 조심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DLP 방식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DMD 칩 반사를 통해서 상을 얻는 형태입니다. DMD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1LCD보다 DLP 제품의 가격이 더 높습니다. 화질과 색감이 좋고 크기가 작다는 점이 있습니다. DLP 방식의 저스빔과 미니7은 크기가 작고 가격대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LP 방식은 먼지로 인한 문제 발생이 LCD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지만 제품에 따라 화면의 무지개 현상, 컬러 브레이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통해 육안으로 쉽게 파악되지만 일반적으로 확인이 잘 안됩니다. 다만 아주 민감하신 분의 경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0.01% 정도. 내 돈 못하고 내 손모가 들건다. 밝기는 제품마다 사용하는 광원 방식과 그래픽 칩 등 각 제조사마다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밝기 수치로 좋다 나쁘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 제품마다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밝기 수치입니다. 미니7이 700안시로 가장 밝습니다. 안시루멘이 뭔가요? 안시루멘은 미국 국립표준원에서 정한 프로젝트의 밝기 단위이며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투사된 화면에서 측정되는 밝기입니다. 루멘은 뭔가요? 루멘은 빛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광원에서 직접 측정하는 밝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니빔 선택 방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위 제품은 모두 불을 끄고 봐야 합니다. 단 500안시 이상 되는 PJM 미니7의 경우는 간접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상도 해당 2개의 제품은 HD급 해상도이며 나머지 3개의 제품은 WVGA급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 조건이 동일할 때 해상도가 높을수록 좋지만 조건이 다르다면 해상도만으로 좋다 나쁘다를 명확히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방식과 밝기, 해상도, 명암비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며 그 외에도 기능적인 요소, 구매자 예상까지 맞춰야 되니 제품 하나 고르는데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또한 해상도는 용도에 따라 중요할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는데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을 시청할 때 100인치 이하 크기에서는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처음 입문하시거나 아주 까다롭지 않다면 해상도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은 드물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정말 간사합니다. 높은 해상도를 한번 보고 나면 낮은 해상도는 또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뭐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의가 계속돼. 명암비
명암비는 다음과 같으며 미니7이 15만 대 1로 가장 좋습니다. 명암비는 해상도와 마찬가지로 실제 화질 차이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명암비는 흰색과 검은색 사이 단계가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영화, 드라마, 시청의 가정용의 경우 섬세한 표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암비가 높은 제품을 선호하며 업무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옷 표면이 검은색으로만 표현된다면 옷의 재질이 실크인지 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로 명암비입니다. 광원수명. 광원수명은 4개의 제품을 제외한 히트빔이 5만 시간으로 가장 깁니다. 개인의 사용 빈도에 따라 제품의 광원수명이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 2시간씩 10년 사용한다 가정했을 때 365일 곱하기 10년 곱하기 2시간은 7350시간 수치가 나타납니다. 10년이란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만듭니다. 하물며 현 기술 발전 속도를 가정하고 10년 뒤 아니 5년 뒤를 봐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개이득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결론. 광원 시간은 1만 시간 이상만 돼도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투사거리. 투사거리는 100인치 기준으로 저스빔 2.56m, 미니7 2.7m가 나오며 나머지 3개의 제품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투사거리는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과 거리를 나타냅니다. 스크린과 프로젝터 거리가 멀어지면 화면이 커지고 거리가 짧아지면 화면이 작아집니다. 미니빔 프로젝터는 대부분 줌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화면 크기를 조절하려면 기기를 앞, 뒤로 움직여 조절해야 됩니다. 즉,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면 크기는 투사거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빔을 사용할 공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인치 투사거리가 4m인데 방이 3m라면 100인치보다 작은 크기로 봐야 됩니다. 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스크린을 100인치로 구매했다면 교환해야 하는 낭패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매하기 전 반드시 투사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작은 공간에서 큰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단초점 프로젝터를 구매해야 하는데 투사거리가 짧을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단초점은 1m에서 100인치 구현이 가능합니다. 키스톤. 키스톤은 저스빔의 경우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며 3개의 제품은 수직 15도 수동 키스톤을 지원하며 미니7은 수직 34도 자동 키스톤을 지원합니다. 키스톤은 화면이 직사각형이 되도록 조정해 줍니다. 상하를 조절하거나 좌우를 조절하게 되는데 상하는 수직 키스톤, 좌우는 수평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고가의 제품은 수직, 수평 키스톤을 모두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미니빔 프로젝터는 수직 키스톤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작 방법에 따라서 수동과 자동으로 나눠지는데 수동은 리모컨 혹은 줌에 있는 기능을 통해 조정할 수 있고 자동은 기기가 알아서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뭐든 수동보다는 자동이 훨씬 편리합니다. 특히 화면이 사다리꼴일 때 자동적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이 좋아. 내장 배터리. 내장 배터리는 저스빔과 미니7 두 개의 제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사용상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꼭 필수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 사용 목적이 야외, 캠핑용의 경우 내장 배터리 방식이 훨씬 편리할 테며 가정용으로 집안에서만 사용할 경우 내장 배터리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OS. 안드로이드 OS는 저스빔과 미니7 두 개의 제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제품은 와이파이 연결 시 별도의 기기와 연결 없이도 빔 프로젝터 자체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등 다양한 OTT 플랫폼 및 콘텐츠 감상이 가능합니다. 무선 연결. 무선 연결은 RNK71을 제외한 4개의 제품 모두 가능합니다. 무선 연결이 되지 않는 제품은 무선 동그리를 구매하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그리만 연결하면 되니 불편함은 없습니다. 무선 연결은 끊김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환경이나 빔의 무선 수신 성능 또는 내 폰의 상태에 따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이가 없네.
무선 연결의 문제는 어느 하나의 요인이라기보다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 경우도 많지만 끊김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계속해 끊김이 발생된다면 차라리 유선 연결을 통해 보는 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유선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내장 스피커. 내장 스피커는 5제품 모두 탑재되어 있고 히트빔이 10W로 가장 출력이 좋았습니다. 제품마다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와트수가 높다고 하여 결코 좋은 음질의 스피커라 할 수 없습니다. 볼륨을 높였을 때 찢어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 해당 제품의 구매 사용자 후기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이 낮은 제품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음은 저스빔이 플러스 마이너스 20dB로 가장 작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음 데시벨 예시를 보면 저스빔과 미니7의 소음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영화 관람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상 타 제품도 해당 예시를 비교하여 보고 구매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빔 프로젝터는 발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기와 열을 배출하는 쿨링팬이 작동합니다. 이는 곧 소음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영상을 시청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분들은 소음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영화 감상에 들어가면 소음은 곧 잊혀지게 됩니다. 만약 소음이 계속 신경 쓰인다면 우리끼리 영화가 재미없다는 걸. 입 출력 단자. 단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와 무게 다음과 같습니다. 저스빔과 PJ 미니7은 휴대성을 강조한 크기와 무게로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야외, 캠핑용에서도 사용하기 적합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스펙 정리. RNK72는 2200 루멘의 HD급 해상도이며 명암비는 1500대 1로 수직 15도 수동 키스톤을 지원하며 내장 스피커는 3W 출력으로 가격은 119,000원입니다. 히트빔은 2600 루멘의 WVGA급 해상도이며 명암비는 2000대 1로 수직 15도 수동 키스톤과 무선 연결을 지원하며 내장 스피커는 10W 출력으로 가격은 159,000원입니다. 지오빔은 4800 루멘의 HD급 해상도이며 명암비는 5000대 1로 수직 15도 수동 키스톤과 무선 연결을 지원하며 내장 스피커는 3W 출력 2개로 가격은 179,000원입니다. 저스빔은 5400 루멘의 WVGA급 해상도이며 명암비는 12만 대 1로 내장 배터리와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있으며 무선 연결을 지원하고 내장 스피커는 1W 출력으로 가격은 378,000원입니다. 미니7은 700W의 WVGA급 해상도이며 명암비는 15만 대 1로 내장 배터리와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있고 수직 34도 자동 키스톤과 무선 연결, 리모컨 기능으로 음성 인식과 에어마우스를 지원하며 내장 스피커 1W 출력 2개로 가격은 398,000원입니다. 사용하는 용도와 환경,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에 따라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는 달라질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한눈에 스펙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구매 포인트가 쉬워질 것 같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쇼핑 미니빔 프로젝터 베스트 5 스펙 한눈에 알아보기 컨텐츠를 마치며 다음 컨텐츠에서 봐요. 안녕.